저는 항상 운명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얘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렇게 소비 시장이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비공개 강의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소비 시장이 곧 붕괴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걸 작년부터 예상을 쭉 해왔고,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게 차를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에 자동차를 요즘 스타일은 어떻냐면 브랜드마다 한 3개, 4개를 주문해요. 근데 이 사람이 3대, 4대를 못 사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2021년이 되면서 자동차를 3대, 4대씩 주문하면서 차가 나오려면 1년, 2년이 걸리니까 그냥 일단 걸어 놓는 거예요. 계약 취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걸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주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년도에 주문했던 것들이 22년도에, 23년도에 뭐예요? 분명히 세대 4대를 계약했으면 한 대는 나올 거예요. 22년이나 23년도에. 그러면 한 대를 출고받고 나머지 두세 대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22년도나 23년도에. 각 브랜드사에 이런 식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중복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세네 대를 살 것도 아니면서 세대 네 대를 계약해놓고 계약한 지 1년 뒤, 2년 뒤에 두세 대를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2년도, 23년도가 되면서 자동차 계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테슬라가 뭐 대기기간이 1년이 넘고 현대차의 대기기간이 뭐 2년이다. 특정 전기차의 대기기간이 2년이다. 이런 얘기들은요. 한 대만 사야 될 사람이 3대, 4대를 계약해버리니까 그 계약이 인위적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보다 곱하기 3배, 곱하기 4배의 양이 가짜로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취소를 해야 될 가짜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대만 살 건데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3대, 4대를 브랜드마다 다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오는 걸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그때 가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올해랑 내년까지 그게 계속해서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쇄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뽑은 리스차들이 중고 매물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왜? 폐업을 하니까 자동차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왜 유달리 계약자가 몰려있냐? 테슬라를 사면 자 올해는 5천만 원이에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해요. 5,500이 돼요. 그 다음 또 인상해요. 6천이 돼요. 또 인상해요. 7천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 가격이 인상을 하니까 조금 타다 팔아도 이득. 차를 받고 바로 팔아도 피를 받고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재테크 용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많아요. 왜냐?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테슬라를 예전에 사면 돈 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테슬라는 돈 버는 차니까 사자. 어떤 의미냐면 빌라랑 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라는 거주하면 떨어지고 아파트는 거주해도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죠? 당연히 아파트를 사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네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있어요. 제네시스는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사자마자 가격이 올라요. 출고만 받으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왕 탈 거 돈 버는 차를 사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차를 안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최대 10%까지 오르면서 11%를 임박한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금리 10% 넘어간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출로 빌려주는 금리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예금 저축 상품 금리가 10%를 간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돈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들고만 있어도 10%가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돈을 들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들면 10%를 무조건 더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상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리가 뭐 은행에 맡겨봤자 뭐 1%, 뭐 2%, 막 이거밖에 안 주니까, 아니 이걸 받아서 언제 부자가 돼? 1억으로 대출을 더해서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아파트에 연끌을 했죠. 그리고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고요. 남들이 돈 버는 걸 보고 사면 늦는다고 했죠. 제가 테슬라 누가 유튜버가 돈 번 거 확인하고 사면 늦는다고 했죠. 내가 산 이후로 일반 투자자가 내 거를 사줄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을 제가 언제 좋다고 하죠? 네, 이때 좋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벌었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남들이 내 물건을, 내가 산 회사의 주식을 남들이 사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뉴스가 뜨는지, 유튜버들이 돈 벌었다고 홍보하는지. 유튜버들이 언제 돈 벌었다고 홍보하죠? 저 삼성 사서 돈 벌었습니다. 개인들이 언제 사죠? 아, 저 사람 따라하면 나 돈 버는구나. 막상 따라해보세요. 돈 벌 수 있나? 주변인들이 부동산 사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보고 따라하죠? 근데 막상 따라해보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죠? 계속되는 금리 공포에 가격 내려도 안 팔려요. 폭락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치를 깨우치기까지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을 저는 간단하게 이걸 짧은 시간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지식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 더 커지나 내년 초 5% 도달 예정. 그냥 다 쓰러뜨리겠다는 얘기죠. 테슬라 작살내겠다, 애플 작살내겠다, 주택시장 작살내겠다. 뭐든지 작살내겠다라는 이런 신호들. 그러면 뭐가 제일 가장 귀해지죠? 현금이 가장 우세해지는 거죠. 왜? 다 싸지니까. IMF 당시에 돈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현금 준비를 한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어요. 쓰러지는 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 쓰러지고 나서 부동산이 막 20%, 30% 값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억에 거래되고 3억에 거래되고 10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에 거래되고 3만원에 거래되고,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의 거대 재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낭떠러지라고 했죠. 여기서 밀려나면 떨어져 죽는 거고요. 이걸 눈치챈 사람들은 바닥에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몇 배를 그냥 튕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폭락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제발. 자꾸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10%가 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넣었어요. 10억을 넣었어요. 매년 1억씩 보장받는 상품이 나오면요, 물건의 가치가 대폭락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대폭락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집니다.
10억짜리 물건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이제 부족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 은행에 맡겼을 때 10억이 1년 맡기면 10% 이자를 받아서 11억 되고 12억 되고 13억 되고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돈이 불어나니까요. 이때는 현금이 가장 나이스죠. 금리 10%를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뭘까요? 10억짜리 물건이 2억이 됐을 때는 금리가 10%를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왜? 2억짜리가 4억 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2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말지. 100% 수익을 갖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은행에다 맡겨서 10%를 얻는 것보다 2억짜리를 사서 100% 수익을 얻는 게 나아요. 지금은 뭐냐? 10억짜리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지금 한 7억까지 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냥 미친듯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고 보유하셨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몇 배가 오르는 시장을 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난다고 그렇게 암시하고 경고하고 지금은 진짜 낭떠러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말씀드렸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빨리 알려가지고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해서 자본 증식이 뭔지 뭔가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컨테이너 운임 60% 추락, 정유사는 하반기 영업이익 반토막. 소비시장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소비시장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소비시장 어려우면 누구부터 어렵다? 대기업이 쓰러진다. 애플이 쓰러진다. 테슬라가 쓰러진다. 삼성이 쓰러진다. 자, 쓰러지면 그때 주스면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럼 몇 배 버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10% 상품이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뭐 테슬라가 나의 연금을 책임준다. 테슬라가 나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 집어치우시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문제가 뭐냐면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뭐 테슬라가 자동차가 어쩌고 뭐 오토파일런이 어쩌고 자율주행이 어쩌고 비행선이 어쩌고. 내가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돈 날리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진짜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짜를 보지 마시고. 방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